아, 외근 나가야 되는데 차 많이 막히나? 지도 앱으로 한번 볼까? 오, 여기 있다 CCTV. 오, 차 별로 없네. 금방 가겠다, 금방. 오, 안 막히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게 신기하네. 시익남의 킹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물어봐야겠다. 자, 미정이 이제 앉아봐. 설명해줄게. 자, 여러분, 앞선 상황처럼 네이버나 기타 어플을 통해서 큰 사거리의 CCTV 영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 미리 어플로 집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데요. 이런 CCTV는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할 만한 것만 공개를 하는데, 도대체 이 돌발 CCTV는 왜 설치하는 걸까요? 자, 도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고장 차량, 교통사고, 적재된 화물이 쓰러지거나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길이 이유 없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가 수집이 되고 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도로 전광판, 표지판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알려줘서 주변에 혼잡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재난, 재해, 사건, 사고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 꼭대기에 까치집이 지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까치는 왜 여기에 집을 짓는 걸까요? 까치와 같은 조류에게는 최상의 요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천적이나 포식자에게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호텔 정도 되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냥 까치가 집을 짓게 냅두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이 불 때 낙하할 수도 있고요. CCTV가 움직일 때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까치집은 꼭 철거를 해야 하는데,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철거를 하잖아요. 유지보수할 때. 그럼 20kg짜리 포대자루로 5개나 나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는지 철거를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꼭대기에 보시면 바람개비 같은 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바람개비가 풍량을 측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풍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까치가 집을 못 짓게, 귀찮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꼭대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용도로는 조류 퇴치용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야, 이거 설치 금액 얼마나 드냐? 이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자, 한 개소 설치하는데 금액은 네트워크 및 관로 공사를 제외하고도 구조물, CCTV,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략 5천만 원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자, 뒤에 사진처럼 그 옛날에 설치한 제품들은 하우징 타입,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사진처럼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뷰렛이나 돔 카메라로 작은 디자인이고 좀 더 넓게 보이는 제품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카메라가 교통량을 측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이 카메라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돌발 상황을 관리하는 CCTV로 교통량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통량 측정은 ITS라는 지능형 교통체계 부분에서 AVI, 자동 차량 인식 장치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사진에 보시면 안테나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안테나가 교통량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이패스나 와이파이 같은 장비들을 이용하여 특정 지점을 지날 때 그 구간의 시간, 속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그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티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의 교통량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딜까요? 각 지자체에 교통과와 CCTV를 나눠서 관리를 옛날에는 많이 하다가 이제는 통합관제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장비는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요. 중요 간선도로는 국도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 종합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치 높이가 다 다르다. 우리 동네는 되게 낮게 돼 있는데 어디 보면 되게 높게 돼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보통 뒤에 사진처럼 한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단은 6m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6단, 7단으로 구성이 돼요. 높고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36m에서 42m 정도 되고요. 도심지에서는 보통 4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단으로. 그래서 24m 이하로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를 어떤 기술사분이 도와주셨는데요.
그 기술사분이 이 얘기를 좀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돌발 CCTV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해요. 공공시설물이라 이거를 막 철거해달라, 내 눈에 거슬린다 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돌발 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래, 위, 좌우도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집 거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거를 훼손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개인적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 주변에 이런 CCTV가 여러분들을 구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 걸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재밌고 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기술사님 감사합니다. 따봉 고맙습니다.